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베무스 파팜 새 교황이 선출되셨습니다.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에는 새로 선출되신 레오 14세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과 장례식 후인 2025년 5월 8일 열린 콩클라베에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주의경을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오라는 이름을 택하여 레오 14세로 교황에 취임하였습니다. 프레보스트 주의경은 콩클라베 이전까지는 주요 후보로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나 예상보다 빠른 콩클라베 둘째 날 네 번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합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석되며 교회 내 다양한 의견을 초월한 일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콩클라베에서 있었던 일은 엄격히 비밀이 유지되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프레보스트 주경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총장으로서의 경험과 열악한 여건을 극복한 페루에서의 선교활동, 그리고 교황청 주교성성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국제적인 교회 운영에 깊이 관여해 왔는데 이러한 경력이 그가 교황으로 선출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콩클라베 초기에는 교황청 내에서 영향력 있는 몇몇 주경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그 후보들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자 교착 상태에 빠졌고 프레보스트의 중도적 이미지와 포용적 리더십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1, 2, 3차 투표에서 점차 득표가 많아지다가 4차 투표에서 표가 한꺼번에 그에게 몰렸다고 합니다. 새 교황이 선출된 5월 8일은 히틀러의 사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유럽 전성 기념일에 8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교황을 뜻하는 라틴어 파파는 아버지 또는 아빠를 의미하고 세계적으로도 교황을 홀리 파더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한국 가톨릭에서도 여러모로 상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 교황의 집사 역할인 수석부제 주의경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중앙 발코니에서 라틴어 선언문, 즉 우리에게 교황이 있습니다 라는 뜻의 하베무스 파팜을 발표하며 대중에게 새 교황의 이름이 레오 14세임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새 교황은 자수스톨과 모자타를 입고 나타나 전통에 따라 로마와 온 세상에게 라는 뜻의 우르비 오르비라는 축복을 내렸는데 이 복장은 화려하다는 이유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기간 동안 입지 않았던 예복이었습니다. 신임 교황이 즉위 직후 전통적인 붉은 교황 예복을 다시 착용한 것은 교황직의 존엄성과 전통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교회의 역사적 뿌리와 근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기사단 출신의 첫 번째 교황이자 북아메리카 출신의 첫 번째 교황이며 역사상 유일한 영국 출신 교황 하드리아노 4세 이래에 866년 만에 영어권 출신의 교황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첫 번째 교황이기도 하며 본래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페루에서의 오랜 선교 활동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5년 페루 귀화를 통해 페루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 후 주기경으로 바티칸 국적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교황 선출 직전까지 미국, 페루, 바티칸 등 3중 국적을 보유한 보기 드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는 1955년 9월 14일 미국 시카고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계인 아버지 루이스 프레보스트와 스페인계인 어머니 에그네스 사이에 3남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해군 참전용사로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상륙정을 지휘하기도 한 군인이었으며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사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이탈리아인이고 외할아버지는 프랑스인 이민자 가족으로 특히 외할머니는 유럽계와 아프리카 흑인의 혼혈인 크레올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 14세는 아프리카계 혼혈 혈통을 지닌 첫 번째 교황으로서 가톨릭 교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17살 때였던 1973년 미시간주 세인트 어거스틴 소신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빌라노바 대학교에 진학하여 수학과 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 후 1982년 시카고 가톨릭 대학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1987년 로마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제의 집전을 돕는 목사로 봉사한 그는 1977년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도사가 되었고 1981년 종신서원을 하였으며 1982년에는 수도사로서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사목 접근이 열악한 페루에서 1985년부터 86년까지 그리고 88년부터 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본당 사목자, 교구 관리자, 신학교 교사, 행정가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봉사하였습니다. 페루에서 그는 정치적 폭력과 불평등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쌓았고 페루 북부 해안의 험난한 람바에카 계곡에서 거의 잊혀진 주민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였으며 또 그는 빛나는 길이라는 마르크스 레닌 그리고 모택동주의 게릴라 조직의 폭력에 맞서서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프레보스트는 1999년 시카고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석 광구장으로 선출되었고 2년 후 2001년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총장으로 선출되어 2013년까지 6년의 임기를 연속 2번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수도회 운영과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수도회의 명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힘쓰는 한편 수도회가 보편교회 내에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황청과도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리더십과 개혁 성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눈에 띄어 2023년 교황청 요직인 주교 인사를 담당하는 주교성성 장관과 2024년 추기경으로 취임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2014년 11월 3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를 지클라요 주교로 임명했으며 주교 재직 중에는 2022년 그는 교구 사제의 성적 학대를 은폐했다 하는 비난을 받았으나 그가 적절한 절차를 따랐고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소송을 건의하였고 또 교구 차원에서도 교회법적 조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신앙교리 성성에 보낸 것이 밝혀져서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를 신임 주교 선출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의 주교성성 장관과 라틴 아메리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같은 해에 부제급 주기경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부제급 주기경으로 임명되고 난 후 단 2년 만인 2025년 2월 6일 혼자 단독으로 사제급 주기경으로 승격하게 된 그의 인사입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더욱이 프레보스트를 혼자 사제급 주기경으로 임명한 결정은 매우 예외적인 인사로서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서 차기 교황으로의 준비와 교황청 내 리더십의 연속성을 고려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교황은 관례적으로 주교급 주기경 중에서 선출되고 부제급 주기경의 교황 선출은 현대에는 거의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주기경 중 김수환 주기경, 정진석 주기경, 염수정 주기경과
현 로마에서 장관으로 재직 중인 유흥식 주경은 모두 사제급 주경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교황이 교황명을 레오로 택한 이유는 가톨릭 사회교리를 발전시킨 레오 13세에게 신앙적으로 큰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라는 뜻이며 그 이름을 처음 교황명으로 사용한 레오 1세는 대교황이라는 칭호를 가진 최초의 교황입니다. 그는 452년 훈족의 왕 아틸라가 로마로 진격해 왔을 때 명목상의 황제인 발렌티니아누스 3세를 대신해서 외교력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직접 사절단을 이끌고 아틸라를 만나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틸라가 로마 약탈을 멈추고 퇴각하는 그런 성공을 거두어서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레오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 동반자로서 그의 비서이자 사적 기록자 역할을 하여 프란치스코가 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양이다 라고 각별히 사랑했던 수도사의 이름입니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의 작은 꽃들, 성 프란치스코의 비망록 등의 저서를 통해서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과 유산을 가장 정직하게 간직하고 전한 인물이므로 전임 교황의 교황명이 프란치스코이고 신임 교황이 레오라는 교황명을 택한 것을 볼 때 12세기의 프란치스코와 레오 두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를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새 교황은 보수파와 진보파에게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며 또 세계적으로 수줍은 인물이라는 평가대로 온전파와 또는 중도파로 여겨집니다. 그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되 중도적 입장에서 더욱 부드럽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 것이라고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신자의 참여와 공동 책임이 교회 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임 교황이 추진한 신호들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부재소품 허용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며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등에도 역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항해서 교회가 더 강력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는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이는 러시아가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적 침략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접종을 지지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의 보수적인 미국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말 벽을 쌓는 것보다는 다리를 놓는 게 낫다 이런 어록이 있기도 합니다.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하여는 입장을 말하지 않았으나 대중문화가 동성애자와 그 가족의 동정적인 것은 비판하였습니다. 교황은 모국어인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을 유창하게 구사하며 약간의 독일어와 라틴어도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축복 때 이탈리아와 스페인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라고 묘사했으며 열렬한 야구 애호가로 평생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팬이며 농구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레오 14세는 사제 시절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총장 자격으로 이미 4번이나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청년대회 참석을 위하여 교황 신부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